2019년 12월 5일 어느 날 낮시간 저희 까꿍영화 채널에 어떤 제보가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제네시스 GV80 실사 유출 사건. 이 사진 4장으로 인터넷 커뮤니티는 굉장히 시끄럽게 되어집니다. 근 3년 이상 비밀리에 묻어오던 이 차량, 드디어 베일을 벗기 시작하며 더더욱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제네시스 GV80 사진 4장 왜 이토록 인터넷 커뮤니티를 시끄럽게 하는지 우리는 이거에 대해 파헤쳐보기로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까꿍형아입니다. 제네시스 GV80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말도 많고 이야기도 많은 제네시스 GV80. 오늘은 이 차량이 왜 인기가 있을 것 같고 왜 이렇게 시끌벅적한지 오늘은 그 영상을 한번 토대로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많은 사진과 영상들이 실사 사진 포함해서 준비를 많이 해놨으니까 하나하나 훑어보면서 놓치지 마시고 영상을 한번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차는 무려 3년 동안 위장막 쓰인 상태로 돌아다녔습니다. 컨셉카 이미지 공개 후 이 차량이 왜 이토록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 먼저 그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건 현대에서 독립한 브랜드 제네시스에서 처음으로 출시하는 SUV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제네시스라는 독립 브랜드가 왜 굳이 현대에서 이 프리미엄 브랜드를 독립하였냐? 그건 바로 북미나 외국에서의 외수 시장을 타겟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제네시스로 독립하고 나온 G70, G80은 북미 시장에서 대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G70 동급 차량인 BM3 시리즈, 벤츠 C클래스들을 모조리 물리치며 북미에서는 인피니티 Q50까지 제끼면서 가성비 가장 높은 차량으로 선택되어졌고요. G80 역시 동급 차량인 BM5 시리즈나 벤츠 E클래스보다 가성비 높은 차량으로 판매 대수를 2배를 훌쩍 넘겨버리는 기염을 토하기도 합니다. 자,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는 이 독립한 후에도 독보적으로 외국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이 자리를 잡은 후 처음 나온 SUV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현대차에서 독립된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국산으로만 인식하는 생각이 강한데, 이걸 역으로 환산해 생각해보면 만약 내가 일본인이나 미국인이다. 그럼 같은 성능에 같은 옵션, 같은 안정성이 뛰어나고 더불어 최첨단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는데 가격까지 동급보다 저렴하다. 아니, 그럼 당연히 신형 SUV인 제네시스 GV80에 관심이 쏠리는 건 맞는 현실이라 보여집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단 깔고 가요. 국산차가 어디 BM 벤츠를 잡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네시스는 지금 국내에서보다 북미와 외국에서 엄청난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간단한 이유를 보게 되면 일단은 가성비라고 하죠. 가격 대비 성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BM이나 벤츠에 들어가는 편의성과 옵션, 거기에 안정성까지 더해졌는데 동급차보다 가격은 더 저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 사람들에게서는 현대의 이미지가 아닌 제네시스 자체의 이미지만을 보기 때문에 성공의 요인이라 판단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럼 오늘은 이 제네시스의 동급 차량들은 무엇이며 이 차량이 실질적으로 출시한 후 유출 사진이 나온 후에 실구매하시려는 분들의 고민을 덜어보고자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이번 GV80 리뷰를 해보면서 느낀 건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게 따라오는 법인데 이 차를 미루고 미룬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디자인도 벤틀리 수석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같이 함께 했다고 해가지고 호불호가 좀 갈리기는 할 테고요. 대신에 안 좋게만 보면 한없이 안 좋은 게 이 GV80이고 좋게 보면 한없이 좋게 보이는 게 이 GV80이라는 게 차장사를 16년 동안 하면서 봐온 제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주 무난한 차량이다 라고 보여지는 게 일단은 간단한 결론입니다. 디젤이 먼저 출시를 하고 2달 후에 가솔린을 낸다는 점 하나만 봤을 때도 요즘 추세인 하이브리드 쪽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감안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GV80은 준대형 SUV에 속하는데요. 경쟁 차량으로는 벤츠 GLE, BMW X5, 아우디 Q7, 볼보 XC90 등의 프리미엄 브랜드 차량들이죠. 가격 경쟁력으로만 보여준다면 내수 판매 시작 후 프리미엄 SUV 시장의 지각 변동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신차 가격이 6천에서 8천 정도 내 돈을 들여서 차는 이 신차 가격에 이 제네시스도 생각을 했겠죠? 내가 과연 이 동급 차들 사이에서 비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제네시스에서는 분명히 그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6천에서 8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제네시스 SUV를 뽑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동급 차량인 뭐 기타 3열 나열했던 그 차량들을 구매해야 맞는 건지, 제네시스를 구매하시려는 고객분들은 과연 이 차를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겠죠. 일단 차라는 거는 새 차가 출고가 되고 1년 정도 후에 실질적으로 차량을 타고 다니셨던 분들께서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게 1년 후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고요. 오늘은 이제 이 차를 살지 말지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딜러의 눈으로서. 자, 첫 번째로 GV80의 주요 타겟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SUV를 좋아하시는 분. 두 번째, 가족이 있는데 외산차보다는 국내 차량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 세 번째, 실리적으로 차량을 구매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요렇게 세 분류 정도로 크게 나뉘어진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그 세 분류 중에 하나라고 감히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제 지인분들 중에서는 이 건설사에 종사하시는 손님들이나 이렇게 지인분들이 좀 계신데, 그분들 스타일이 그래요.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EQ900, 모하비, 펠리쉐이드 요 정도를 끌고 다니시고요. 벤츠 S클래스 세단으로, 그 다음에 BMW X6, 벤츠 GLE, 랜드로버 요렇게 끌고 다니시는 외산을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끌고 다니시거든요. 자, 일단 이분들은 돈이 부족한 분들이 아니에요. 차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난 돈이 중요한 게, 물론 돈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분들 특징은 내가 공사를 따내러 갔었을 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세단을 끌고 다니신다는 점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실질적으로 그 공사를 따내신 분들이 현장을 가게 되면은 당연히 SUV를 끌고자 그런 차를 원하시거든요. 자, 대한민국에서는 이 차량을 보는 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집을 가서 BMW를 끌고 가면은 발렛을 해주고, 흔히 얘기하는 후진차를 끌고 가면 발렛도 안 해줘요. 자리가 없다고까지 얘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식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제네시스 GV80이 출시가 되었다? 승용차랑 SUV를 같이 끌고 다닐 수 있는 이 혼합이 가능하다? 요게 요 제네시스의 장점이기도 하죠. 동급 차량들을 기준으로 이 차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일단 가격표부터 한번 볼게요. 벤츠 GLE 가격표는 9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억 1천까지 나오고요. BM X5 같은 경우에는 9천 후반에서 1억 3천까지 가고요. 아우디 Q7 같은 경우에는 8천만원 정도, 7천 후반 정도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 준대형 SUV 차량에 옵션이나 편의성, 거기에 안정성, 심지어 신기술까지 더해진 이 제네시스 SUV GV80은 가격대가 6천에서 8천 사이에 형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브랜드 자체만 봐서도 북미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제네시스라는 걸 국산차로만 인식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국산차가 맞기는 하지만
그런 국산차라는 인식만 바꾼다면은 이거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가 형성되어지지 않나 라는 게 제네시스 가격표만 봤었을 때 동급 차량에 대해서 이 동급 차들과 충분히 싸울 수 있는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제가 GV80 리뷰한 영상, 유튜버 분들께서 영상 리뷰한 걸 좀 많이 봤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돈 주면 이 차를 왜 사냐.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들은 차를 뭘 타고 다니는지. GV80 6천에서 8천이면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훌륭한 차입니다. 동급 차량 아우디 Q7, BMW X5, X6, 벤츠 GLE 이 애들 대부분 9천대예요. 걔네들보다 적게는 3천, 많게는 5천까지 싸요. 자, 같은 등급 좋은 편의성, 신형, 프리미엄이라는 제네시스 브랜드, 거기에 안정성, 심지어 가격까지 저렴하다. 근데 이 차를 까는 이유가 뭐죠? 나오지도 않았는데 저는 참 그게 궁금하네요. 그분들이 진짜 뭘 타고 다니는지, 진정한 키보드 워리어가 아닌지, 아니면 좀 아는 척만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닌지 되묻고 싶네요. 자, 좀 있으면 이 제네시스 GV80이 저희 휴먼카에 입고가 될 텐데 실차가 들어오는 대로 제가 바로바로 다시 정확한 차량을 보면서 리뷰를 한번 또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분들, 이분들 이제 뭐 가족 단위로 타시는 분들이 좀 계시겠죠. 가족 단위로 타는 차 중에 베스트는 카니발, 모하비, 펠리쉐이드 얘네들이 지금 베스트였어요. 그 차량을 타시던 분들은 지금 고민을 하실 거예요. 요 4천이나 5천 정도 되는 요런 정도 펠리쉐이드 차를 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돈을 조금 더 들여서 제네시스 SUV GV80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요거를 고민하시는 가족분들의 이 가장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저 역시 40대의 가장으로서 이 차량을 고민을 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분들께서 이 차량을 사는 게 맞는 건지, 뭐 4천대 카니발도, 카니발이나 펠리쉐이드 같은 경우에도 4천대가 그냥 훌떡 가버리니까 옵션을 좀 집어넣으면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요번에 6천만원 정도의 제네시스 GV80 조금 무리를 해서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이 좀 가지기도 해요. 자, 크기를 보자면은 이 벤츠 ML이 벤츠에서는 SUV 중에 가장 크거든요. 그거랑 데이터상으로 봤었을 때는 전폭이나 전장, 심지어 이 실내 내부 사이즈까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이 차 SUV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차거든요. 자, 간단하게 오늘 제네시스 GV80 실사 사진 4장이 뜨고 커뮤니티가 좀 시끄러웠죠. 그거에 대해서 실차가 나오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렸고, 영상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제네시스 GV80은 내수 시장과 특히 북미 시장 쪽에 아주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을까, 제가 봤었을 때는 커다란 인기를 얻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판단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더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꼭 구독 좀 해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까꿍형아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